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에서 이제 피해 학생으로서 이제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자료 청구가 사실 주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료비, 아니면 통원비, 교통비, 장례치료비, 위자료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정신과 심리상담, 약값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신체적인 손해가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원비, 교통비도 좀 가능하시고 장례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장례치료비나 아니면 일실수익 같은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폭에서의 손해배상에서의 중요한 점은 그냥 학폭 결정문이 있어도 입증은 또 따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가 얼만큼인지, 그 손해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판사는 사건을 좀 단순하게 보고 또 피해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판결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나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내야 됩니다. 학폭의 결정문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겠고 진단서, 정신과 상담 있으면 상담 기록지, 진술서, 문자, 카톡, SNS 녹음 파일 같은 우리가 기존에 학폭에 있었던 증거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병명에도 단순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적응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위자료가 조금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해 학생의 친권자, 부모라든가 아니면 부모 이런 분들까지 공동 피고로 잡으셔야 됩니다.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는 민법 제755조에서 감독 책임을 묻고 있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대에서 배상하라는 부분들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일단 사실 또 주가 될 수 있는데 위자료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속성이 좀 있었다든가 그 반성을 안 했다든가 학부모의 태도가 사과가 없고 협박이 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좀 더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해 학생 부모님의 재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거기서 집행을 실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어떠한 배상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나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또한 이 피해 학생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학폭 사건에 있어서 그 후에 이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또 변론을 해서 이제 그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구나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부모와의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더 강화되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고 보복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위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내고 손해배상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